현재 직장인들의 평균 퇴직 연령이 49.1세라고 합니다. 야, 49.1세.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50대라 하더라도 청춘이지 않습니까? 88은 청춘들인데 퇴직하는 연령이 49.1세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인생 후반전 즐겁게 살고 재밌게 놀자. 놀자 선생입니다. 리스크가 뭐죠? 위험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잖아요. 리스크도 있습니다. 특히 50대가 되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리스크들은 우리 인생 후반전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 또 피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당신이 50대라면 맞닥뜨릴 수 있는 5가지 빅리스크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라면 누구나 맞닥뜨릴 수 있는 빅리스크. 그 첫 번째는 바로 돌발 퇴직입니다. 퇴직과 제2의 직업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 놀자 선생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3가지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돌발 퇴직이라는 것은 20년 이상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원하지 않는 퇴직을 하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갑자기 원하지 않는 돌발이라는 것입니다. 돌발 퇴직이다 보니까 서서히 연착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수입이나 지위가 급전직하로 완전히 추락한다는 것이죠. 회사에서 언제 나갈지를 미리 알았더라면 미리 좀 준비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인데 대부분의 퇴직이나 실직이라고 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그 시점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최근 7월에 나온 자료를 보면 현재 직장인들의 평균 퇴직 연령이 49.1세라고 합니다. 야, 49.1세.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 50대라 하더라도 청춘이지 않습니까? 88은 청춘들인데 퇴직하는 연령이 49.1세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물론 정부는 2017년부터 60세 정년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정년 보장은 말뿐입니다. 취업 포털 사람인에서 보면 38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정년제를 실시한 기업은 40%밖에 안 된답니다. 게다가 정년제를 실시한 업체 중에서도 정년까지 일하는 직원의 비율은 32%에 그친다고 합니다. 결국 정년제를 실시한 업체에서 제대로 정년까지 일하는 사람들의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40%에다가 32% 곱하면 12%, 즉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10명 중 1명만이 정년까지 채우고 나머지 9명은 정년 전에 회사를 그만둬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지금으로부터 한 3년 반쯤 전에 이제 정규적인 그 급여 생활자의 삶으로부터 이제 퇴직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겨우 이제 52세였는데요. 특히 제가 있던 광고업계는 수명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디어도 있고 체력도 있고 또 트렌드도 남다르지 않게 또 따라간다고 생각했는데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저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 아쉽네요, 그죠? 퇴직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일찍 했는데 앞으로 살 날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2017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한 83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까 49.1세에 퇴직을 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럼 83세까지 그 30-40년 이상을 퇴직 이후에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수명이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우리 100세라고 잡아볼까요? 그러면 그 50년 동안을 퇴직 이후에 불안정한 수입인 상태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돌발 퇴직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리스크는 두 번째 리스크, 노후 불공 리스크와 동전의 앞 뒷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퇴직은 곧 수입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근데 다행히 그동안에 모아놓은 돈이 많다거나 또는 물려받을 건물이 있으셔가지고 거기서 월세만 꼬박꼬박 챙기시면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야 큰 걱정이 있겠습니까? 세계 여행 다니고 또 골프 치러 다니시고 하면 되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국민연금 많이 모아두셨습니까? 퇴직연금 많이 나온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물려받은 건물 같은 거 있으신가요?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 우리 50대들 앞으로 30-40년 정도 살아갈 경제적 상황이 정말 막막합니다. 자, 달랑 집안에 있죠. 벌어놓은 돈 제대로 없고 퇴직금 치꼬리만원 가지고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거 갖고 뭘 하겠습니까? 저처럼 이제 결혼을 늦게 해서 애들도 만약에 어리다, 아직 학생이다라고 하면 또 대책 없죠. 이제 몸도 이제 여기저기 고장나서
병갈 일도 많이 생기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노후 빈곤 리스크 정말 심각합니다. 50대가 인생 2막의 시작이 아니라 빈곤의 시작일 수가 있습니다. 자, 50대라면 피해갈 수 없는 세 번째 리스크는 무엇일까요? 예, 바로 더블 케어입니다. 오바마 케어, 문재인 케어도 아니고 이건 더블 케어. 자, 샴푸로 한 번 케어, 린스로 한 번 더 케어,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50대들이 노후를 앞두고도 다 큰 자녀들도 부양해야 되고 위로는 노부모도 부양해야 되는 상황, 양쪽의 짐을 다 짊어져야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을 일컬어서 더블 케어라고 합니다. 요새 젊은이들 취직하기 힘들죠. 대학 졸업해도 집에서 노는 친구들 많습니다. 저는 넷 중에 한 명은 백수라고 합니다. 경제력이 없으니까 뭐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다 3포 세대, 5포 세대라고 이제 인생 자체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캥거루처럼 꼭 끌어안고 사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뭐 2% 초반대 저성장 국민이라고 하니까 일자리도 없고 또 청년이 자립할 만한 여건들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거 이해하죠. 부모님들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케어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만 우리나라 부모님들 자식 사랑 대단합니다. 사교육비, 그 엄청난 사교육비 다 짊어졌죠. 거기다 결혼자금, 주택마련 자금까지 다 준비해 주시느라고 등골이 튑니다 정말. 자, 그뿐입니까? 이제 50대들이 위로는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모신다는 거죠. 사실 지금 이제 저희 50대 부모님 세대들이 부모님들이 50대 있을 때는 그때 부모 부양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쯤 되겠죠. 그때 1990년 당시에는 기대 수명이 70세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뭐 그 일찍 돌아가신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70세 정도 돼 돌아가셨기 때문에 뭐 부모님들에 대한 부양 부담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문제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이제 공적 연금에 대한 혜택을 못 받았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도 시작됐기 때문에 당시 50세를 훌쩍 넘었던 우리 부모님들은 그 국민연금 세대가 아니었던 거죠. 혜택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가입 자체가 안 됐던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 부모님들은 또 생각을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다 키우는 우리 자식들 나는 이제 돈 없고 힘든데 일도 못 하는데 노후 좀 얹혀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게 이제 보편적인 생각이셨죠. 조사에 의하면 더블 케어를 하는 가구가 3가구 중에서 1가구 이상이고 그 비용이 이 가구 소득 중에서 30%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문제는 성인 자녀나 노부모에게 지금 지급하고 있는 지원해주고 있는 돈이라고 하는 게 자녀들 교육비죠. 부모님들 용돈이고 생활비잖아요. 그거 어떻게 줄입니까? 늘릴 수는 있어도 줄일 수는 없다는 거죠. 50대들을 위협하는 빅리스크 그 4번째는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1위는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 짐작하신 것처럼 암입니다. 암. 자, 그럼 암의 발병률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3명 중에 1명이 암이 발생합니다. 예, 그 중에서도 어느 연령대가 가장 빈도가 높을까요? 예, 바로 50대입니다. 암 말고 뇌졸중을 한번 볼까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보시면 뇌졸중 발병률이 연령별로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데요. 30대에서 40대가 되면 뇌졸중 발병률이 5배가 많아집니다. 5배. 자, 그 다음에 40대에서 50대가 되면 또 뇌졸중 발병률은 거기서 3배가 또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자, 그만큼 50대 발병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40대, 50대에서 이 뒷목 잡고 쓰러지실 분들이 많다는 거죠. 자,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릴까요? 저희 선친께서는 제가 중3 때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 당시 아버님 연세가 45밖에 안 됐습니다. 다행히 돌아가시진 않으셨지만 만신불수가 되셨어요. 뭐 다행이라는 표현은 그렇게 제가 이제 했지만 사실 나머지 가족들한테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불행이가 더 맞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에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웠으니까요. 10년을 반신불수로 지내셨습니다. 물론 이제 본인이 제일 힘드시고 또 화가 나셨겠죠. 그렇지만 가족들한테도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당시 아버지가 보험이라도 있었으면 좋았겠죠. 근데 아버지 보험 있었을까요? 보험 못 썼습니다. 그 당시 아버님 세대들이 다 생각하시기에 내가 죽으면 끝이지 뭐 한다고 보험 같은 거 들어. 또는 아니 그 보험 들면 재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보험도 하나도 없고 결국 다 치료비라고 하는 게 오로지 그냥 생돈 이제 있는 재산 다 까먹는 거죠. 결국 이제 사업체 다 날아가고요. 있는 재산, 그나마 있던 재산들도 다 치료비로, 방목으로, 생활비로 다 썼습니다. 그 당시 제가 중3이었고 제 밑으로 다 이제 동생 4명 있거든요. 저 어머니 계시고. 근데 동생들이 다 거의 예능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3, 그 밑에 중2, 그 다음 중1, 그 다음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3학년 그랬거든요. 얼마나 다들 고생했겠습니까?
물론 이제 아버지 다음으로 고생하신 분은 어머니죠. 어머니가 거의 뭐 남의 식모살이까지 하면서 힘드시게 저희들을 키우셨죠. 50대 나이에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큰 문제가 생기면 돈도 돈이지만 이 관계에도 큰 흠집이 생깁니다. 사실 큰 병에 효자 없다는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 같아도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버지를 잘 마주하지 않으려고 그랬었어요. 그때 이후로. 물론 이제 그때 아버지가 쩍뚝거리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이제 제가 보고 싶지 않았겠죠. 인정하기 힘들었겠죠 아마도. 근데 결국 아버지가 예전에 이제 고려대 정형외과를 나오는 인턴이셨고 또 회사 사장님도 하셨고 근데 그거 다 아프고 나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변에 모든 분이 이제 한 분들 다 떠나가시고 결국 아버지가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는 이제 서울대 대학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임종도 못 지켜봤고요. 아버지가 굉장히 외롭게 쓸쓸하게 돌아가셨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자, 50대가 되면 몸이 여기저기 이제 아프기 시작하고 또 여러 가지 기관에 고장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큰 병이라도 걸리게 되면 건강 잃는 거는 뭐 당연하고요. 돈 잃죠, 또 사람 잃죠, 인생마저도 잃게 되는 굉장히 큰 리스크라는 겁니다. 마지막 50대들이 맞닥뜨리게 될지도 모를 이제 5번째 리스크입니다. 바로 황혼 이혼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혼인 이혼 통계를 좀 볼까요? 거기 보면 지난해 이혼이 10만 8,700건이었답니다. 전년보다도 한 2.5% 정도 증가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50대가 이혼 증가율은 10.3%, 60대 이혼 증가율은 18%라고 하니까 전체 결국 이혼 증가를 주도한 것은 바로 50대, 60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황혼 이혼이라는 개념이 처음 소개된 것은 정확히 20년 전인 1999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였습니다. 당시 70세 노인이었던 부인께서 90세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 그 1심 법원에서는 부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남편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근데 아내 입장에서 보면 40년 동안에 남편으로부터 욕설미 폭력에 시달렸고 경제권마저 박탈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 뭐 얼마나 억울한 일이었겠습니까? 결국 이제 이게 항소까지 갔고요. 그래서 제2심에서 원심을 깨고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려졌고 그게 이제 대법원에서까지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황혼 이혼이라는 개념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도 그 개념이 자리 잡기 시작했거든요. 50대, 60대 황혼 이혼이 느는 이유는 뭘까요? 무엇보다도 이 연령대의 계신 분들이 지금으로부터도 나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욕구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사실 뭐 남의 눈치 봐서 또 가족 친지들도 있고 하는데 뭐 힘들겠죠. 특히나 이제 애들이 어리니까 애들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겠죠. 근데 이제 애들이 다 컸으니까 본인이 이제 그동안 참고 지냈던 걸 이제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거고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혼에 대해서 관대해졌고요. 자, 근데 이제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혼인 생활 속에서 그동안에 쭉 참고 지내던 쪽이 어느 쪽입니까? 대부분 이제 아내죠. 아내 쪽이 참고 지내다가 이제 이게 황혼 이혼 청구 소송을 하게 된 거다 보니까 남편분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사실 보면. 자,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농담도 있지 않습니까? 50대한테 필요한 50대 여자에게 필요한 5가지 뭘까요? 자, 건강, 친구, 딸, 돈, 애완동물. 자, 그에 반해서 50대 남자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와이프, 마누라, 집사람, 부인, 처. 그만큼 50대 여자분들한테는 더 이상 남편이라는 존재가 필요하지 않겠다는 거죠. 반면에 남자분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여자에 대한 의존도가 더 많아지는 거지 않습니까? 심지어 퇴직을 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뭐 남편 입장에서 보면 양말 하나도 제대로 뭐 어디 있는지도 못 찾고 뭐 라면 하나 끓여 먹는 것도 기껏 이제 할 수 있는 요리의 전문데 그런 상태에서 아내가 없다고 생각하니 집사람이 없고 와이프가 없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갑갑하고 힘든 상황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이제 황혼 이혼이 되면 갑작스럽게 재산이 뚝 떨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재산은 이제 분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이제 협의 이혼하면 재산의 반이 뚝 날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황혼 이혼이 이제 하고 나면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자신이 원래는 중산층이었다가 빈곤층으로 전락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결국 황혼 이혼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리스크에 비해서 이제 빈도는 낮지만 그 타격은 훨씬 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50대라면 피하기 어려운 그리고 맞닥뜨리기 쉬운 5가지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뭐 리스크가 있으면 그에 대한 대비책 예방책도 있어야 되지 않아? 물론 그렇죠. 다음 시간부터는 각각 어떻게 하면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을까,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0대가 되면 누구라도 만나는 리스크가 있다. 위험이란 말이다. 몸 잃고 돈 잃고 인생도 잃는 리스크란 말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돌발퇴직 리스크, 노빈곤 리스크, 더블 케어 리스크, 건강 문제 리스크, 황혼 이혼 리스크. 50대가 되면은 갑자기 회사에서 나가시죠. 짐살한다. 내가 왜? 내가 뭐? 내가 청춘, 내가 근제. 말해봐야 많아. 때들어도 어쩌나. 꼬박꼬박 나오던 월급은 끊기고 갑자기 인여인간 돌발퇴직 리스크. 국민연금 쥐꼬리, 퇴직연금 쥐꼬리, 개인연금 없으니 내 꼬리 아직 멀었다. 살 날이 한참 있는 노후가 행복이냐 재앙이 시작이냐. 노빈곤 리스크. 다 큰 자식 붙어있고 노부모님 곁에 있고 위로는 복량이고 아래로는 양육이니 월급 받아 어디다 쓰냐. 돈 벌어야 수수세니 아들한테 학비 되고 딸한테 용돈 되고 아버지 병원비 어머니 깐병비 자식 케어 부모 케어 더블 케어 리스크. 나이 50 넘어가니 여기 고장 저기 고장 마음은 청춘인데 온몸이 종합병도 암, 뇌출혈, 급성신경경색, 말기 신부전증, 말기 폐질환, 말기 간질환, 루게릭병, 파킨슨병, 당뇨병, 고혈압, 중증 재생 불량성, 빈혈, 다발, 경화증, 치매, 건강문제 리스크. 금은물이 팥불이 천년 맞는 살고지고 아니었네 아니었어 이제 와서 이혼이네 애들 키워 따로 나가 이제 책임 다 했다고 마눌림 자유선은 나달라고 적지할까. 몸 쪼개고 마음 쪼개고 호적 쪼개고 재산 쪼개고 황혼 이혼 리스크. 여러분들 잘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놀자 쓸자 함께 해줘. 아자자.